함양에 33년 만에 엘리트 축구팀이 생겼습니다. 프로 선수를 배출했을 정도로 유망한 강원 홍천FC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이 함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인데 이전 배경과 기대 효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지난해 7월 불거진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의혹을 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건을 검토한 뒤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경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도 안 되는 관광객만이 경남에 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수요일 정어 대보름을 기념해 지역별로 부럼 나누기와 달집 태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2월 둘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들 살펴봅니다. 지역 서점가에서 찾아보는 마음의 양식, 동네 책방. 이 시간 겨울빛을 주제로 한 도서들 한데 모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함양에 33년 만에 대한축구협회 경기를 뛸 수 있는 엘리트 축구팀이 생겼습니다. 프로 선수를 배출했을 정도로 유망한 강원 홍천FC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이 함양으로 이전하게 된 건데요.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선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비 사이로 침투하는 선수를 향해 날카로운 패스가 배달됩니다. 공을 받은 선수가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듭니다. 지난 8일 출범한 함양FC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입니다. 한때 전 국가대표 공격수 안정환이 지원했던 홍천FC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 선수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강원 대표팀으로 출전했고 프로 선수도 배출했을 정도로 유망한 팀입니다. 홍천군에는 선수단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안 함양군 체육회와 군이 지난해부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문제 해결과 숙소, 각종 비용 등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함양군에서 어떤 학교 문제라든지 또 지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셔서 운동장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이제 겨울에 모든 팀들이 밑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비를 써서 딴 데 나갈 이유 없이 그냥 우리 지역에서 함양에 엘리트 축구팀이 생긴 건 하석주가 뛰었던 함양중학교 축구단이 해산된 이후 33년 만입니다. 기존에는 대한축구협회 주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축구팀만 운영되고 있어 선수 육성이 어려웠는데 이번 창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부모도 전입해야 하는 엘리트 축구팀 규정상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전거부터 40대를 구입을 했고 또 저녁에 간식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또 전지훈련을 수시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 예상을. 함양FC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은 14일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경기에 출전할 계획,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선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해 7월 불거진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의혹을 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건을 검토한 뒤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함에 속속 들어가는 투표용지들. 지난해 7월 1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구대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모습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백승훈 의원이 당선됐지만 선거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검표위원에게 보여줬다는 의혹이 일어난 겁니다. 시민단체는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며 같은 달 17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거나 소환조사 등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전에 비밀투표 위반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지난달 사전 모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건이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건 경찰의 의견이고 아직 우리는 결론을 내린 게 없다며 사건을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더 진행하다가 새로운 게 발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검경 수사 과정에 대해 고발인 측인 시민단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비밀투표 원칙 위반에 맞춰져야 하는데 검찰이 사전 모의 여부에 무게를 둔 보안 수사를 요구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고발한 부분들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것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것을 법적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그 어떤 비밀투표도 인정되지 않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소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이 한두 달 내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과 별개로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의장 선거 무효 확인해소가 진행 중인 까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두고 해를 넘겨 이어지는 법적 공방. 그 끝이 어떠한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K문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서울 방문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경남으로 유치를 위해선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637만여 명. 전년 대비 500만 명 이상 늘어나며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기 위한 방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는 서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외래 관광객 방문 지역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80.3%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7.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경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은 상황.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관광산업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역시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경남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선 먼저 교통 기반이 최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 방문 시 가장 고려한 관광 인프라로 대중교통과 교통이 꼽혔으며 치안과 숙박시설 등도 주요 고려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단체 여행 외국인 유치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관광객 단체 여행 비율은 약 12%에 그치고 있는데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로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을 경남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래객 80% 이상은 여행 기간 식도락 관광을 즐겼으며 절반 이상은 자연경관 감상에 참여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음식과 특산품, 자연경관을 활용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남도는 일단 외국인 유치 여행사 가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남해안과 지리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을 통해 경남 지역 항공교통 거점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그 사천공항의 기능을 재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천공항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이제 4, 5월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한류 열풍에 힘입어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들이 원하는 관광이 경남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과 기반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 해역에 저수온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 수온이 저수온주의보 기준인 4도씨에 도달함에 따라 10일 오전 11시 기준 예비특보에서 주의보로 격상됐습니다. 경남도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가두리 양식장 사전 출하와 사육 밀도 조절 등 양식생물 관리 지도를 진행 중입니다. 산청군이 2026년 국도비 및 공모사업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도비 예산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 현안 사업 보고와 확보 대책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논의된 신규 사업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등 38건, 2,052억 원 규모입니다. 진주중앙시장 상인회가 10일 상인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진행될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인회는 이날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인 어시장 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청년몰 먹거리 골목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오는 13일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상담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행사장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설날 이후 한 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지역별로 부럼 나누기와 달집 태우기 등 다채로운 정월 대보름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2월 둘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오는 수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천과 하동에서는 민속문화 체험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주요 행사인 달집 태우기는 지역별로 곳곳에서 진행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천에서는 각 읍면동을 돌며 주민과 소통하는 시장 읍면동 순방 행사가 화요일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 화요일에는 곤명 딸기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시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남해에서는 화요일 2026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 보고회가 군청에서 펼쳐지고 대한노인의 남해군 지회의 지회장 2취임식이 금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하동에서도 각 읍면별로 다양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데요. 금남면 행사에서는 떡국과 참숭어 나눔도 진행됩니다. 금요일에는 하동군 수협의 독립영업점 신규 개점이 있을 예정. 지난해 을지로에 이어 올해는 송파구에 석촌금융센터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산청에서는 정월 대보름 하루 전인 화요일 지신밟기 행사가 군청 앞에서 진행되고 또 금요일엔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성과 공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함양 소식입니다. 화요일엔 도지사가 함양군을 찾아 도민과의 상생 토크 시간을 가지고 목요일엔 함양 농식품의 미국 수출 선적식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수요일엔 아이돌봄이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이 진주시 가족센터에서 열리고 또 금요일엔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이 강화된 건강증진현 보건지소가 정촌면에 정식으로 개소합니다. 같은 날 시청 시민홀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공청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남부내륙철도를 통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주의 핫 이슈 김상엽입니다. 남해 독일마을 광장에서 13일까지 특별 전시가 진행됩니다. 포용의 독일마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엔 파독 근로자들의 이야기와 독일마을 탄생 과정 등이 담겼습니다. 전시는 파독 근로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과 독일마을 건설 과정,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자료들로 채워졌으며 총 3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 상품은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만기 시 가입 기업엔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자는 최소 1,224만 원과 운용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천시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 등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1인 가구는 월 4만 원이,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 9일 함양군 서하면 거망산 인근에서 70대 A씨가 눈길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A씨는 산악회 회원들과 거망산 하산 중 쌓인 눈으로 길을 잃어 고립됐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산악회의 신고 이후 출동한 소방에 의해 3시간 만에 구조됐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 우리 동네 책방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추천 도서를 소개해주는 동네 책방입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도 지나가면서 어느덧 겨울도 끝자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끝나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며 겨울빛을 주제로 한 책 3권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아름다운 빛의 물결을 빛 아트북의 형태로 그림책 속에 담아 펴낸 에렌 베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계절의 어둠을 이겨내려 빛을 찾는다. 밝은 빛을 겨울로 데려올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그 빛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겨울빛 책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 애써 만든 빛과 그 빛이 주는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 시린 계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겨울빛들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겨울숲에 서서 나무 사이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빛의 풍경들을 점점 이 그림책 속에서 빼곡히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이대로 머무를 거야. 겨울은 잠들게 하고 하루하루 참고 견디게 하지만 우리를 함께 있게 해. 겨울을 맞이하는 자연의 모습 앞에 숙연해지는 그림책입니다. 실제로 빛을 비추면 보이는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아트북 그림책인데요. 휴대폰 손전등을 꺼내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넘기다 보면 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빛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빛을 통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빛은 집안의 온기를 담아내고 꿈을 꾸게 합니다. 삶이 곧 빛이죠. 삶이 곧 빛이라는 말을, 또 그 빛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책방이었습니다. 진주시가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수저 위생 포장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 휴게 음식점 중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입니다. 지원되는 위생 포장지는 모두 90만 장입니다. 지원을 바라는 시민들은 2월 12일 9시부터 3월 12일 18시까지 진주시청 누리집에서 위생 포장지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위생과 위생지도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17일부터 2차례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번 휴장은 케이블카 성능 최적화와 정기 안전 검사를 위해 이뤄집니다. 1차 휴장은 17일부터 21일까지며 2차 휴장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론 와이어 로프 측정과 브레이크 점검 등입니다. 진주시가 2025년도 진주시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농업인대학은 블루베리, 시설딸기, 시설고추, 작물생리 등 4개 과정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00시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진주 시민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바라는 시민은 2월 10일부터 2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교육지원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추위가 여전하겠는데요.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말 대보름에는 달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수요일 오전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흐리고 구름 잔뜩 낀 하늘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4도, 남해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6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밤 8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은 입산자 실화, 영농 부산물 소각과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오랜 기간 지켜온 소중한 산림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하는 만큼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등산하실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